저 잘하잖아요. 정말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떼시고요. 저 사람인데? 너무 크게 돌죠.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잠깐만요. 제가 현님 믿는 것보다 현님이 저를 믿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편안한 네, 네, 자세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편안한 자세로 이제 앉게 되시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무엇인가요? 전방, 시야 확보 및 계기판이 잘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시트를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순서는 반드시 위아래부터 조절해 주시고 난 다음에 회원님이 앞뒤 간격 조절하실 텐데요. 앞뒤 간격은 회원님이 브레이크 페달을 오른발과 일직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고정시키시고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널쩍하게 있는 부분에 우측편에 일직선으로 놓은 다음에 다리를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시트가 멀다,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네. 이때 시트가 너무 가깝다, 정강이나 종아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회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왼발은 이쪽 왼쪽 발판에 놓아 두시고요. 예,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고정됐나요? 네네. 뗐다 밟았다 한번 해보실게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네네네. 예,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회원님이 시트 간격이 적당하다, 핸들 위치 조정할 텐데, 핸들은 9시 15분이나 10시 10분 잡는데 핸들에 12시 방향에 회원님의 양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손목 끝이 걸리도록 하시는데, 그때 등받이에 등과 어깨가 떨어지지 않도록 뻗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회원님의 시트가 멀다라고 하거나 등받이 각도가 또 멀면 손목 끝이 걸리기도 전에 닿지도 않겠죠. 예, 지금 한번 양손을 뻗어 보시겠어요, 회원님? 양손을 12시 쭉 뻗어 보세요. 예, 이 정도 간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이 너무 높으면 회원님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고요. 핸들이 상체보다 멀면 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트랑 핸들이 이렇게 조정했으면 거울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볼록 거울은 제가 보는 거울이고요.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뒷문짝 손잡이 이 부분이 이 정도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거예요. 등받이에 회원님이 등과 머리 기댄 채로 고개만 15도, 고개만 50도 돌려서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뒷문짝 손잡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회원님 등받이 머리 기대 보세요. 거울 움직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화살표. 아. 자, 동서남북으로 한번 조정해 보실게요.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위치하게 맞춰 주셨으면 오른쪽 거울도 맞춰 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좋습니다. 다 맞추셨나요? 네네. 네, 잠시만요.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여기 어디 있지 않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3월에 이사 왔거든요. 3월. 네, 그래서 대전이 처음이에요. 3월에 이사 오셨는데 네네. 한 번도 운전대를 안 잡아보셨다는 건가 봐요. 네네. 일단은 회원님 여기가 좀 좁아요. 네네. 예, 드라이브 넣으시고요. 천천히 주행 한번 해볼 텐데 핸들은 우측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좋습니다. 핸들 너무 꽉 움켜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핸들 고장납니다, 언니. 좋습니다. 아니요, 지금 풀면 부딪히겠죠? 그대로 앞으로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정지. 이제 후진기어 놓고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으셔서 천천히 후진. 좋습니다. 다시 브레이크, 기어부터 바꿔주시고요. 좋습니다. 핸들은 우측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날씨가 살짝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하잖아요. 정말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 돈을 많이 투자한 것 치고는 예, 성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해요. 이 정도 아니? 살려주십시오. 지하 주차장이 옆동에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네네네네. 예. 잠깐만 좀 닫을게요. 우리 어차피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자리 바꿀 거니까 안전띠는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대 안 했구나. 오늘 장 서는 날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얼른 지나갑니다. 가속 페달 밟으세요. 어떡해. 가속 페달 밟고 얼른 지나갑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네, 깜빡이 오른쪽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이 어떻게 하죠? 잘 모르는데. 야, 형님 25시간 받았다고요? 자꾸 까먹어. 오른쪽 깜빡이, 거기는 와이퍼, 여기 오른쪽으로 할 것 같으면 위로 올려야 되겠죠. 예, 기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갑니다. 머리, 형님, 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으면 핸들을 감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천천히. 제가 형님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텐데, 여기서도 핸들 이제 브레이크 밟고, 여기가 주차장 아닌가요? 한 블록 더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 맞는 것 같아요. 예, 브레이크 떼시고요. 저 사람 있는데. 너무 크게 돌죠. 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좋습니다. 핸들 손 떼세요. 제가 할게요, 형님. 브레이크 떼세요. 네, 제가 잡아 볼게요. 천천히. 손도 그냥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손은 무릎 위에 얹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브레이크 다 뗐나요? 예, 다 떼주세요. 제가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제가 현님 믿는 것보다 현님이 저를 믿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예. 여기서 운전 잘하죠, 현님? 좋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형님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둘씩 배워보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지하 주차장에 스토퍼가 없어요. 예, 형님 지상 주차장에도 스토퍼는 없었습니다. 마트랑 다릅니다, 형님. 스토퍼 뒤에요? 예, 잡아주는. 주차는 공식대로 해서 오늘부터 연습할 건데, 어차피 형님이 방학기라고 하셨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주차 연습, 주차의 달인으로 하실 거예요. 형님 잠깐만 자리 바꿀게요. 다시 기초부터 설명드릴게요. 동탄에서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형님 여기 보시면 전구 표시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전구 표시 한 칸 올리면 소량의 빛이 차량 내부나 외부에 나옵니다. 미등을 켜고 달리는 이유는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등을 켜는데, 요즘은 시동만 켜면 흰색깔 LED 불빛이 이쁘게 들어오는 차들이 많죠. 버튼 스마트 시동을 해도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 미등이 아니라 요새는 경찰관들이 전조등 켜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소리 없이 움직이죠. 사람들이 걷다가 차가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등 낮에도 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진입할 때 라이트를 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조등 켜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칸 더 올리면, 전조등이 뭐예요? 예, 지금 전조등, 이거예요? 예, 한 칸 올리면 미등, 두 칸 올리면 전조등. 예, 회원님 차량에는 오토 기능이 없습니다. 오토라이트가 없다는 뜻은 혹시라도 회원님이 시동을 끄고 내려가지고 집에 갔다, 다음날 배터리가 방전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버튼 스마트 시동의 타입의 자동차는 모든 전류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오토 라이트 기능이 없어요. 안쪽에 화살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노면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안개등이라고 해서 바닥을 비춰주는 등인데, 개나 고양이 죽은 것들이나 포토릴에서 땅이 움푹 파져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개등을 사용하는데 평상시에는 사용 잘 안 합니다, 회원님. 그리고 핸들 잡는 법 설명드리기 이전에 방향지 시등 아까 우리 넣는 거 몰랐죠? 네. 네. 오른쪽 갈 때는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 때는 밑으로 레버를 예. 그러면 회원님이 얼만큼 미리 깜빡이를 넣어야 되냐? 전방 30m 전부터 깜빡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30m 전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단지 안에서도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차에 깜빡이가 들어오면 어디로 이 차가 갈 줄 알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깜빡이를 안 켜면 회원님도 걸어 다녔던 시절에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핸들은 9시 15분 잡으셨을 때에 크로스 핸들 사용해 주시면 되시는데, 언제 크로스 핸들을 사용하냐? 우회전 코너링이나 유턴처럼 핸들을 빨리 조작을 해야 될 때 크로스 핸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형님. 그러면 좌회전처럼 주차할 때라든지 핸들을 천천히 감아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논 크로스 핸들 사용하십니다, 형님. 논 크로스. 그리고 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신랑분 운전하시나요? 네. 한 손에 전화기 만지면서 한 손으로 핸들 잡는 분들 많습니다. 사고 위험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초보 운전자분들은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빼앗겨두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양손 핸들 잡는 것이 가장 회원님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좋아요. 처음부터 양손 핸들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핸들을 몇 바퀴 감았는지도 카운트가 되는데, 한 손으로 감으면 몇 바퀴 감았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왼쪽 끝으로 핸들이 다 감겨 있는데 잘 보세요. 좌우로 다 감겨져 있는 핸들을 반 바퀴, 한 바퀴, 반 풀면 바퀴가 11자로 돌아옵니다. 11자로 돌아와 있는 핸들을 다시 반 바퀴, 한 바퀴, 반 바퀴가 다 감겨요. 수입차는 한 바퀴만 쬐끔만 감으면 다 감깁니다. 한 가지, 운전학원에서 기어를 드라이브 놓고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일 때 면허 언제 따셨죠? 15년. 이중 보통 따셨죠? 네. 그러면 운전학원에서 매연 감소, 이산화탄소 절감할 거라고 무조건 중립 넣으라고 교육시킵니다. 중립. 근데 신호 대기 중일 때 잠시 카카오톡 보고 있었어요. 미숙이한테 카톡이 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 바뀐 줄 몰랐는데 뒷차가 빵을 줍니다. 놀래서 허겁지겁 가속 페달. 네, 그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상 통화를 하고 있네요. 어찌됐거나 지금 안 받아도 되죠? 네. 그래서 죄송한데 한 번만 받아도 될까요? 네,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돼서 죄송합니다. 네, 얼른 받으십시오. 네, 통화 끝나셨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운전학원에서는 네. 중립 넣는 이유에 대해서 매연 감소 그리고 연료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에서 중립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름값이 1,200원 아끼는 것이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이산화탄소 줄이고자 하지만 수만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회전하는 차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신호 대기 중일 때 그냥 드라이브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 내리막길 내려갈 때에도 신호 대기 중일 때 무의식 중에 중립 넣다가 보면 갑자기 회원님이 또 똑같이 카톡 만지다가 신호등 바뀐 줄 몰랐는데 뒷차가 클락션 울립니다. 허겁지겁 가속 페달 밟고 앞으로 가냐, 뒤로 밀려 내려갑니다. 어머, 뒤로 밀려 내려가네. 브레이크 밟아야지, 기어 넣어야지. 안 됩니다, 회원님. 당황하면 가속 페달 밟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해서 대형 사고 나느니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있자 이거예요. 파킹, 주차, 리어, 후진, 뉴트럴, 중립, 드라이브 전진, 뉴트럴, 중립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랑받는 연수 시간 동안에는 이 주차, 후진, 전진 세 가지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사이드 브레이크, 기어를 변속했다 사이드 브레이크까지도 채워주셔야 되는데, 많은 회원님들이 기어를 파킹으로 변속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원님도 그런 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회원님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댄 채로 회원님 어깨가 옆차 앞범버 끝이나 기둥 끝과 일직선이 되면 이렇게 핸들을 감아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 기둥까지 왔을 때 핸들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이 아까 서 있던 그 자리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예.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공식 자체가. 그리고 기둥하고 회원님 어깨가 또다시 일직선이 됐을 때 이쪽 왼쪽 보시고요. 왼쪽 기둥 좌측 코너링 연습하는 거예요, 회원님. 좋습니다. 또다시 기둥하고 일직선이 되면 핸들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직진 구간에서는 회원님이 기둥하고 어깨랑 맞을 때쯤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30번 기둥에서 또다시 최대한 부드럽게 밟았다 멈췄다 할 수 있도록. 회원님이 혹시나 택시나 버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래요. 택시 기사님 보고 빨리 가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밟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승차감이 불편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른발 근육을 키우지도 않고 도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얼마만큼 부드럽게 얼마만큼 살살 밟느냐에 따라 회원님의 승차감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훈련 없이 도로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회원님이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뗐다 어느 정도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맨 왼쪽 편에 보시면 회원님 계기판에 곱하기 1000 RPM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1이 1000이에요? 1000이라고 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나중에 이 자리에 앉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게이지가 어디를 나타내냐, 1보다 살짝 밑에 나타내고 있죠. 한 0.8 되겠네요. 엔진 속에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속에 피스톤이 운동을 하는데 0.8 곱하기 1000 하면 800, 1분에 800번 운동을 한다는 소리겠죠. 네, 제 휴대폰입니다. 800번 운동하는 그 운동에 회원님이 가속 페달을 얼마만큼 밟느냐에 따라 이 게이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발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어느 정도 페달을 밟았는지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회원님이 일정하게 숫자 2에다가 게이지를 유지시켜 보는 거예요. 일정한 세기로 페달을 밟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작은 눈금에 1500rpm에 또 오른발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바뀌면 저도 이런 훈련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훈련하시는 것과 하시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이제는 좀 더 미세하게 1에다가 한번 머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오른발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언니. 왜냐면 엄청 미세한 동작일수록 더 오른발의 감각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빨리 피곤해지실 수 있어요. 주차도 알려드릴 텐데 1m가 어디 정도인지 모르겠다. 알려드릴게요, 형님. 지금 회원님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아 보시면 가로선과 우리 차 한 1m 조금 떨어져 있어요. 1m 조금. 예, 이 가로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움직이실 필요 없이. 그래서 어깨선 맞추시고 주차할 칸에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얘를 여기 예, 선에다 맞아요. 주차할 칸 우리 가운데 주차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님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 주차할 칸이 있는 쪽에 거울을 봐주시는 거예요. 어깨선 맞췄던 선이 보인다. 후진기어를 넣고 핸들은 주차하려는 칸에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서 후진하는 거예요. 첫날은 주차칸 안에 집어넣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요. 2차 목표는 주차칸에 들어가는데 평행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3차 목표는 양쪽 간격도 맞추는 훈련을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회원님이 제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방향감각, 공간감각 노력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각으로 주차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눈으로 주차 공식을 사용해서 주차하는 것이 회원님에게 더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뒷차와의 안전거리, 옆차와의 사이드미러의 위치가 비슷하다. 파킹 놓아주시는 거예요. 뒷차가 벤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회원님이 핸들 돌리는 것부터 해서 페달 밟는 것부터 해서 코너링 연습하고 도로 밖으로 나갈 겁니다. 다시 또 자리 바꿀게요. 예, 이제는 안전띠 매주시고요. 너무 겁이 나네요. 네, 핸들부터 좌우로 감아 볼게요, 회원님.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네, 끝까지 이제 감아 보세요. 크로스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 보세요. 이게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예, 좋습니다. 좀 더 빨리 감아 볼게요. 핸들을 잡으실 때에는 회원님이 너무 멀리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가까이 잡으셔도 되는데 회원님이 팔이 꼬이지만 않게끔. 예, 다시 한 번 더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 볼게요. 지금 또 보세요, 회원님. 너무 끝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더 엉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감아 보실게요. 천천히. 예, 좋습니다. 지금 회원님 잠시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다시 감아 볼게요, 회원님. 오른쪽 떼지 마세요. 이 손이 한번 보세요, 회원님. 이 손 떼시고 이 손으로 감아 보세요. 이 손이 한참 내려와서 회원님이 한참 돌리고 여기를 잡아요. 그럴 필요 없이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왼손으로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감고 풀고 하자는 거예요. 회원님 너무 보폭이 크죠 지금? 세려고 하나, 예, 세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반의 간격을 반으로만 줄여 주십시오. 세는 거는 어차피 기아 마크를 보시면 어디 써 있어요? 예, 기아 KI 기아. A 기아. 왼쪽 오른쪽으로 끝까지 또 감아 보십니다, 회원님. 좋습니다. 이제는 논크로스 핸들 회원님 팔이 엇갈리지 않도록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논크로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팔이 엇갈리지 않게끔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좋습니다. 이제 페달 밟는 거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왼쪽에 첫 번째 계기판 한번 봐주시고요, 회원님. 네네네네. 예, 0에서 8까지 숫자가 보이시죠? 네네네. 천천히 밟아가지고 2에다가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잘 안 되죠? 회원님 이제 1500rpm 만들어 볼 텐데 회원님이 손목이 페달입니다. 제 휴대폰이 회원님의 오른발이에요. 얹어 가지고 요 정도 세기로 한번 눌려 볼게요. 요 정도 세기로 맞춰지고 있나요? 네네. 네. 5초간 유지 떼시고요. 됐죠? 이거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이 정도 1에 오게끔 밟는다 생각하고 밟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래야 회원님의 승차감도 회원님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승차감을 줘서 목이 꺾이지 않겠죠, 회원님? 좋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브레이크 내려주시고요. 당기면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왼쪽부터 나갑니다. 좌측 코너링부터. 이쪽이요? 그렇죠. 갔다가 어깨에 맞춰서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대한민국 무슨 통행인가요? 예? 자, 뭐지? 차량은 우측 통행이죠. 차량이 엄청 통인데. 이 차는 지금 이중 주차를 해놨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분입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침 일찍 좀 내려와가지고 빈자리에다가 차를 좀 옮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깜빡이 넣어 주시고요. 어디를? 깜빡이 왼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겠죠. 여기 21번 기둥과 회원님 어깨 맞아 보이면 왼쪽 편에 차가 있죠. 크게 돌아야 됩니다. 21번. 네, 21번. 핸들을 천천히 감아야 되겠죠, 회원님. 논크로스로. 왜? 왼쪽에 차가 있죠, 지금. 네, 들어갑니다. 핸들 얼른 풀어주시고요. 그래야 안 부딪힙니다, 회원님.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라고 했죠. 다시 기둥하고 회원님 어깨 맞아 보이면 핸들 감습니다. 논크로스. 회원님 논크로스. 크로스면 너무 빨리 감게 되겠죠. 왜? 왼쪽에 또 차가 있죠, 회원님. 좋습니다. 직진. 주로 마트 갈 때는 둔산원 플러스 가시나요? 세이브 탐방 세이. 좋습니다. 탐방? 문화동 세이 갑니까? 여기 앞에. 예, 탐방이네요. 너무 늦었죠, 이번에는. 깜빡이도 안 넣고. 예, 좋습니다. 말 시켜서 죄송합니다, 형님.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이야기할 여유가 없다, 그냥 운전에 집중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 회원님이 말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니까. 기둥마다 이제 브레이크도 한 번씩 밟아보시고요. 좋습니다.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네요. 피해 가야 되겠죠.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회원님 이제 주차 한번 하고 차를 돌려 볼게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예, 좀 더 앞으로 갑니다. 여기 차 옆에 주차 한번 해 볼게요. 조금 더 갑니다. 네, 좋습니다. 핸들은 오른쪽으로 한 바퀴 감아 보세요. 오른쪽으로 한 바퀴 됐습니다. 그대로 전진. 평행 만들 거예요. 좋습니다. 평행이다. 후진 기어 넣어 주시고요. 핸들은 또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 바퀴 11자입니다. 네, 그대로 후진. 어깨에서 맞출 거예요. 후진. 예, 우리가 빈자리가 여기죠, 형님? 예, 주차선 보이죠? 네네네네. 이제 어깨에서 맞췄죠? 네네네. 예, 드라이브 넣으시고요. 우리 차를 기준으로 주차칸이 왼쪽 오른쪽 어디에 있나요? 왼쪽이요.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습니다. 반대로 감고 주차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는 거예요.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주차칸이 있는 방향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쭉 나가세요. 어깨에서 맞췄던 모서리나 지금 보이는 이 차 보이죠, 회원님? 네네네. 예, 진주색 차 앞범버가 4분의 1 정도 보이면 멈추는 거예요. 더 나가세요. 4분의 1이 어디에서 보여요? 왼쪽 거울에, 회원님 큰 거울에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정지. 거울 속에 보이나요? 많이 보일 텐데요. 요것만 보이네. 아니요. 진짜 많이 보이네. 아니요, 네, 회원님. 많이 보이네. 예, 많이 보이죠? 네. 예, 좋습니다. 잠시만요, 회원님. 후진기어 제가 넣었어요. 왔던 길 돌아갈게요. 핸들 그대로 잡아두고 계십시오. 천천히 브레이크 떼보세요. 4분의 1 정도 이제 보이나요?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 예, 그럼 4분의 1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회원님.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대시고요. 예, 제가 드라이브 넣었는데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대주세요. 네, 고개만 보여요. 돌리는 거 네, 보이죠? 보여요. 네.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핸들은 주차칸이 어디 있나요? 왼쪽. 왼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겠어요. 예, 왼쪽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님. 형님, 혹시 대학교에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분인가요? 네. 어떤 전공이죠? 간이하고. 간호학이요. 예, 좋습니다. 후진. 옆차 사이드 미러와 맞아 보이면 멈춥니다. 후진.
후진, 됐다. 파킹. 네, 맞습니다. 네. 형님 주차,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도 올려주시고. 예, 형님 잠시만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주실 때는 버튼 누르지 말고 드르륵 소리 나도록. 아, 예. 네네. 제가 혜원님처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조금 웃으실 수도 있어요.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버리고 갑니까? 안고 가야 되겠죠. 근데 잘 못 따라온다고 해서 성질 내거나 짜증 내거나 할 순 없죠, 형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혜원님도 예, 못 따라오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운전대 잡았는데 몇 달 쉬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혜원님이 자신감이 없지만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혜원님이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데, 혜원님이 겁이 많다, 아, 난 안 되겠다, 틀렸어 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수 받아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혜원님. 네. 그렇기 때문에 혜원님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동탄에서도 앞서 우리가 조금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또 깊숙이 혜원님이 모르는 잠재력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비가 조금씩 떨어지네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랬죠. 네. 와이퍼 작동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혜원님. 저는 대바리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한 칸 올리면 수동이에요. 예, 한번 한 칸 내리면 인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INT. 예, intermittent. 예, 약자입니다. 발음 안 좋다고 놀리지 마십시오. 안쪽에 보면 하살표가 또 하나 더 있죠. 또 인트라고 적혀져 있죠.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헐적. 그러면 제일 인트, INT 적혀져 있는 이 레바를 제일 밑으로 낮추면 주기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한 칸 더 올리면, 와이퍼 봐주시면 주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예요. 혜원님이 이렇게 간헐적 작동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혜원님이 한 칸 더 내리면 로우, 더 빨리 하고 싶다, 하이. 네, 요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혜원님 차는 5도어예요. 5도어.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차는, 승용차는 4도어라 해가지고 트렁크를 계산하지 않는데, 요렇게 트렁크 한번 룸밀러로 쳐다봐 주시고요. 이 거울 맞춰달라는 소리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 오늘은 왼쪽 오른쪽 거울 보기도 정신 없으니까 내일 볼 건데, 뒤에 보시면 뒤에도 와이퍼가 달리는데 뒤에 와이퍼는 밀어 주셔야 돼요, 형님. 보이시죠? 네. 뒤에 와이퍼는 밀어 주셔야 돼요. 예, 당겨 주시면 앞에 유리 워셔액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아침에 워셔액으로 조금 닦아드리기도 닦아드렸는데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혜원님이 운전하시다가 앞이 물방울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와이퍼를 사용해 주시는데, 와이퍼 작동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좋습니다. 이제 우측 코너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와이퍼 교육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측 코너링 하려고 주차했던 거였어요. 기둥 끝하고 혜원님 어깨랑 맞추고 나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당기면서 눌러주셔야 되는데, 혜원님 손목에 힘이 너무 없어요. 당기면서 눌러주셔야 되겠죠. 위로 당기면서. 그렇죠. 천천히 출발해 봅니다. 여기까지 마친 다음에. 그렇죠. 거울 보십시오. 안 부딪히죠? 쭉 나가세요. 대한민국 무슨 통행이라 했나요? 예, 근데 이중 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죠? 예, 피해 가야 되겠죠. 앞에 기둥 어깨선 맞추고, 우리가 우측 코너링 하면 늦어요. 사이드 미러랑 맞을 때, 그러니까 어깨 맞추기 전 핸들 감으셔야 됩니다, 형님. 근데 또 앞에 보면 이중 주차가 또 서 있습니다. 이야,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측 통행이 안 됩니다. 또다시 기둥하고 사이드 미러 맞아 보일 때 핸들을 또 우측으로 감아 주시고요. 예,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중 주차들 때문에, 그죠? 예, 우측으로 또다시 붙어서 주행해 주셔야 되겠죠. 우측 오른쪽.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속 페달 좀 밟아 볼까요, 형님? 여기서 예, 끝에서 돌아야 되겠죠. 끝에서 돌아야 되겠죠, 형님. 살려주십시오. 깜빡이 넣으셨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붙어서 우측 코너링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 주차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로 밖에 나가서 실전 도로 연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넘었으니까 둔산 홈플러스 가가지고 한번 연습해볼까요, 형님? 출구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왼쪽으로 나갑니다.